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1혁명 100주년을 맞는 아주 뜻깊은 날입니다. 이날을 기리고자 전국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 솔샘소리 방송에서는 3.1혁명 100주년을 어떻게 기릴지 고민을 하다가 당시 독립지사들이 꿈꾼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불교계를 대표해서 이름을 올린 한영운 선생, 그분은 독립운동에 참여를 해서 3년 옥고를 치르셨고요. 1944년 지병으로 사망할 때까지도 변절하지 않고 독립 의지를 불태우면서 끊임없이 시나 강연 여러 형태로 독립을 계속 이야기하신 분입니다. 또 다른 한 분이 있는데요. 신채호 선생,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학자이자 언론인이셨고 중국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해서 펼치시다가 체포되어서 1930년 5월에 10년형의 선고를 받고 여순 과목에서 수감 생활을 하시다가 순고를 가셨죠. 근데 이 한영운 선생과 신채호 선생은 친구이셨답니다. 아주 단짝 친구이셨는데 두 분 모두 명문장의 독립선언서를 각각 남기셨어요. 한영운 선생은 조선 독립의 서라는 글을 남기셨고요. 신채호 선생은 조선혁명선언서라는 글을 남기셨습니다. 제가 두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모두 아주 한자 투성이로 글을 쓰셨지만 그것을 쉬운 우리말로 다시금 번역해낸 그 글로 해서 오늘 좀 낭독을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조선 독립의 서, 만해 한영운의 조선 독립의 서입니다. 간략히 이 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본 조선 독립의 서는 1919년 7월 10일 만해 한영운 선생이 3.1운동으로 구금되어 옥중에서 일본인 검사총장의 요구에 응하여 집필한 독립선언서이다. 이 선언서는 1919년 11월 4일 독립신문, 그리고 1947년 4월 1일 신천지 제2권 3호 등에 전제되어 당시 애국지사들의 높은 공감을 일으킨 선언문이다. 독립신문에는 그 제명을 조선 독립에 대한 감상의 대요로 되어 있다. 만해를 오랫동안 모시던 김관호 선생에 의하면 이 글을 본 일본인 검사는 선생의 탁월한 사상에 경의를 표하며 이론은 정당하나 본국 정부의 방침이 불변하니 수용할 수 없다고 언명하였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때 선생이 그 전문을 세서로 휴지에 등사하여 접어서 종이 노끈을 만들어 간수의 눈을 피하여 형무소로부터 차출하는 의복갈피에 꽂아 넣어 밖에 내보내므로 네 글이 빛을 보게 되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 개론. 자유는 만물의 생명이요 평화는 인생의 행복이다. 그러므로 자유가 없는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고 평화를 잃은 자는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이다. 압박을 당하는 사람의 주인은 무덤으로 바뀌는 것이며 쟁탈을 일삼는 자의 주인은 지옥이 되는 것이니 세상의 가장 이상적인 행복의 바탕은 자유와 평화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생명을 터럭처럼 여기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희생을 달게 받는 것이다. 이것은 인생의 권리인 동시에 또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남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음을 한계로 삼는 것으로서 약탈적 자유는 평화를 깨뜨리는 야만적 자유가 되는 것이다. 또한 평화의 정신은 평등에 있으므로 평등은 자유의 상대가 된다. 따라서 위압적인 평화는 굴욕이 될 뿐이니 참된 자유는 반드시 평화를 동반하고 참된 평화는 반드시 자유를 함께 해야 한다. 실로 자유와 평화는 전 인류의 요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인류의 지식은 점차적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역사는 인류가 목매한 데서부터 문명으로, 쟁탈에서부터 평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사실로서 증명하고 있다. 인류 진화의
범위는 개인적인 데로부터 가족, 가족적인 데로부터 불악, 불악적인 것으로부터 국가, 국가적인 것에서 세계, 다시 세계적인 것에서 우주주의로 진보하는 것인데 불악주의 이전은 목매한 시대의 티끌에 불과하니 고개를 돌려 감회를 느끼는 외에 별로 논술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18세기 이후 국가주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 소용돌이 속에서 제국주의가 대두되고 그 수단인 군국주의를 낳음에 이르러서는 이른바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이론이 만고불변의 진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국가 간에 또는 민족 간에 죽이고 약탈하는 전쟁이 그칠 날이 없어 몇천 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잿더미가 되고 수십만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사건이 이 세상에서 안 일어난 곳이 없을 지경이다. 그 대표적인 군국주의 국가가 서양의 독일이요 동양의 일본이다. 이른바 강대국 즉 침략국은 군함과 총포만 많으면 스스로의 야심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도의를 무시하고 정의를 짓밟는 쟁탈을 행한다. 그러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할 때는 세계 또는 어떤 지역의 평화를 위한다거나 쟁탈의 목적물 즉 침략을 받는 자의 행복을 위한다거나 하는 기만적인 헛소리로서 정의의 천사국으로 자처한다. 예를 들면 일본이 폭력으로 조선을 합병하고 2천만 민중을 노예로 취급하면서도 겉으로는 조선을 병합함이 조선 평화를 위함이요 조선 민족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는 것이 그것이다. 약자는 본래부터 약자가 아니요 강자 또한 언제까지나 강자일 수 없는 것이다. 갑자기 천하의 운수가 바뀔 때에는 침략전쟁의 뒤꿈치를 물고 복수를 위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니 침략은 반드시 전쟁을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찌 평화를 위한 전쟁이 있겠으며 또 어찌 자기 나라의 수천 년 역사가 외국의 침략에 의해 끊기고 몇백 몇천만의 민족이 외국인의 학대하에 노예가 되고 소와 말이 되면서 이를 행복으로 여길 자가 있겠는가.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문명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피가 없는 민족은 없는 법이다. 이렇게 피를 가진 민족으로서 어찌 영구히 남의 노예가 됨을 달게 해왔겠으며 나아가 독립자존을 도모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군국주의 즉 침략주의는 인류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가장 흉악한 마술에 지나지 않는다. 어찌 이 같은 군국주의가 무궁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론보다 사실이 그렇다. 칼이 어찌 만능이며 힘을 어떻게 승리라 하겠는가. 정의가 있고 도의가 있지 않는가. 침략만을 일삼는 극악무도한 군국주의는 독일로서 그 막을 내리지 않았는가. 귀신이 곡하고 하늘이 슬퍼할 구라파 전쟁은 대략 1천만의 사상자를 내고 몇 억의 돈을 허비한 뒤 정의와 인도를 표방하는 기치 아래 강화조약을 성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군국주의의 종말은 실로 그 빛깔이 찬란하기 그지 없었다. 유사일에 처음 있는 구라파 전쟁과 기이하고 불가사의한 독일의 혁명은 19세기 이전의 군국주의 침략주의의 전별회가 되는 동시에 20세기 이후의 정의, 인도적 평화주의의 개막이 되는 것이다. 카이제르의 실패가 군국주의 국가의 머리에 철퇴를 가하고 윌슨의 강화 회담 기초 조건이 각 나라의 메마른 땅에 봄바람을 전해주었다. 이리하여 침략자의 압박하에서 신음하던 민족은 하늘을 날 기상과 강물을 쪼갤 형세로 독립자결을 위해 분투하게 되었으니 폴란드의 독립선언이 그것이고 또한 조선의 독립선언이 그것이다. 각 민족의 독립자결은 자존성의 본능이요 세계의 대세이며 하늘의 찬동하는 바로서 전 인류의 앞날에 올 행복의 근원이다.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인가? 2. 조선 독립선언의 동기.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후 자존심이 강한 조선인은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어느 한 가지 사실도 독립과 연관시켜 생각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의 동기로 말하면 대략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1. 조선민족의 실력. 일본은 조선의 민의를 무시하고 암약한 주권자를 속여 몇몇 아부하는 무리와 더불어 합방이라는 흉포한 짓을 강행하였다. 그 후로부터 조선민족은 부끄러움을 안고 수치를 참는 동시에 분노를 터뜨리며
뜻을 길러 정신을 쇄신하고 기운을 함양하는 한편 어제의 잘못을 고쳐 새로운 길을 찾아왔다. 그리하여 일본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외국에 유학한 사람도 수만에 달하였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독립정부가 있어 각 방면으로 원조 장려한다면 모든 문명이 유감없이 나날이 진보할 것이다. 국가는 모든 물질 문명이 완전히 구비된 후에라야 꼭 독립되는 것이 아니다. 독립할 만한 자존의 기운과 정신적 준비만 있으면 충분한 것으로서 문명의 형식을 물질에서만 찾으면 칼을 들어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으니 그 무엇이 어려운 일이라 하겠는가. 일본인은 항상 조선의 물질 문명이 부족한 것으로 말머리를 잡으나 조선인을 어리석게 하고 야비케 하려는 학정과 열등 교육을 폐지하지 않으면 문명의 시련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어찌 조선인의 소질이 부족한 때문이겠는가. 조선인은 당당한 독립국민의 역사와 전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 문명을 함께 나눌 만한 실력이 있는 것이다. 2. 세계에 대해서의 변천. 20세기 초도부터 전 인류의 사상은 점점 새로운 빛을 띠기 시작하고 있다. 전쟁의 참화를 싫어하고 새로운 행복을 바라고 각국이 군비를 제한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국이 서로 연합하여 최고 재판소를 두고 절대적인 재판권을 주어 국제 문제를 해결하며 전쟁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설도 나오고 있다. 그 밖에 세계 연방설과 세계 공화국설 등 실로 여러 가지 평화안을 제창하고 있으니 이는 모두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기운들이다. 소위 제국주의적 정치가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은 일소에 붙일 일일 것이나 사실의 시련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최근 세계의 사상계에 통전한 실제적 교훈을 준 것이 구라파 전쟁과 러시아 혁명과 독일 혁명이 아닌가. 세계 대세에 대해서는 위에서 말한 바 있으므로 중복을 피하거니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로부터 미래의 대세는 침략주의의 멸망, 자존적 평화주의의 승리가 될 것이다. 3. 민족자결의 조건. 미국 대통령 윌슨 씨는 독일과 강화하는 기초조건, 즉 14개 조건을 제출하는 가운데 국제연맹과 민족자결을 제창하였다. 이에 대해 미국, 프랑스, 일본과 기타 여러 나라가 내용적으로 이미 국제연맹에 찬동하였으므로 그 본바탕, 즉 평화의 근본 문제인 민족자결에 대해서도 물론 찬성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각국이 찬동의 뜻을 표한 이상 국제연맹과 민족자결은 윌슨 한 사람의 사사로운 말이 아니라 세계의 공헌이며 희망의 조건이 아니라 기성의 조건이 되었다. 또한 연합국 측에서 폴란드의 독립을 찬성하고 체코의 독립을 위하여 거액의 군비와 적지 않은 희생을 무릅써 가며 영하 30도를 오르는 추위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시베리아에 보내되 특히 미국과 일본이 크게 노력한 것은 민족자결을 사실상 원조한 사례일 것이다. 이것이 모두 민족자결주의 완성의 표상이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조선 독립선언의 이유. 나라를 잃은 지 10년이 지나고 지금 독립을 선언한 민족이 독립선언의 이유를 설명하게 되니 실로 침통함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제 독립의 이유를 4가지로 나누어 보겠다. 1. 민족 자존심. 들짐승은 날짐승과 어울리지 못하고 날짐승 곤충과 함께 무리를 이루지 못한다. 같은 들짐승이라도 기린과 여우나 사건, 그 거처가 다르고 같은 날짐승 중에서도 기러기와 제비, 참새는 그 거처가 다르고 같은 날짐승 중에서도 기러기와 제비, 참새는 그 뜻을 달리하며 곤충 가운데서도 용과 뱀은 지렁이와 그 즐기는 발을 달리한다. 또한 같은 종류 중에서도 벌과 개미는 자기 무리가 아니면 서로 배척하며 하여 한 곳에 동거하지 않는다. 이는 감정이 있는 동물의 자존성에서 나온 행동으로 반드시 이의 득실을 따져 남의 침입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리가 자기 무리에 대하여 이익을 준다 해도 역시 배척하는 것이다. 이것은 배타성이 주체가 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은 무리는 저희끼리 사랑하여 자존을 누리는 까닭에 자존의 배후에는 자연히 배타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배타라 함은 자존의 범위 안에 드는 남의 간섭을 방어하는 것을 의미하며 자존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배척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자존의 범위를 넘어 남을
배척하는 것은 배척이 아니라 침략이다. 인류도 마찬가지였어. 민족 간에는 자존성이 있다. 유색인종과 무색인종 간에는 자존성이 있고 같은 종족 중에서도 각 민족의 자존성이 있어 서로 동화하지 못하는 것이다. 예컨대 중국은 한 나라를 형성하였으나 민족적 경쟁은 실로 격렬하지 않았는가? 최근의 사실만 보더라도 청나라의 멸망은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 혁명 때문인 것 같으나 실은 한민족과 만주족의 쟁탈에 연유한 것이다. 또한 티베트족이나 몽고족도 각각 자존을 꿈꾸며 기회만 있으면 걸기하려 하고 있다. 그 밖에도 아일랜드나 인도에 대한 영국의 동화정책,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의 동화정책, 그리고 수많은 영토에 대한 각국의 동화정책은 어느 하나도 숲으로 돌아가지 않은 것이 없다. 한 민족이 다른 민족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인류가 공동으로 가진 본성으로서 이 같은 본성은 남이 꺾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스스로 자기 민족의 자존성을 억제하려 하여도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자존성은 항상 탄력성을 가져 팽창의 한도 즉 독립자존의 길에 이르지 않으면 멈추지 않는 것이니 조선의 독립을 감히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2. 조국 사상 월나라 즉 남쪽 나라의 새는 남녘의 나무 가지를 생각하고 험하는 북풍을 그리워하는 것이니 이는 그 봄바탕을 잊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어찌 그 근본을 잊을 수 있겠는가. 근본을 잊지 못함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천성이며 또한 만물의 미덕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 근본을 못 잊을 뿐만 아니라 잊고자 해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반만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가 오직 군함과 총포의 수가 적은 이유 하나 때문에 남의 유린을 받아 역사가 단절됨에 이르렀으니 누가 이를 참으며 누가 이를 잊겠는가. 나라를 잃은 뒤에 때때로 근심 띄운 구름 쏟아지는 빗발 속에서도 조상의 통곡을 보고 한밤중 고요한 새벽에 천지신명의 질책을 듣거니와 이를 능히 참는다면 어찌 다른 무엇을 참지 못할 것인가. 조선의 독립을 감히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3. 자유주의, 자존주의와는 크게 다름. 인생의 목적을 철학적으로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설이 구구하여 일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인생 생활의 목적은 참된 자유에 있는 것으로서 자유가 없는 생활에 무슨 취미가 있겠으며 무슨 즐거움이 있겠는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대가도 아까워할 것이 없으니 곧 생명을 바쳐도 좋을 것이다. 일본은 조선을 합병한 후 압박에 압박을 더하여 말 한마디 발걸음 하나에까지 압박을 가하여 자유에 생기는 터럭만큼도 없게 되었다. 피가 없는 무생물이 아닌 이상에야 어찌 이것을 참고 견디겠는가. 한 사람이 자유를 빼앗겨도 하늘과 땅의 화기가 상처를 입는 법인데 어찌 2000만의 자유를 말 사람이 이다지도 심하단 말인가. 조선의 독립을 감히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4. 세계에 대한 의무. 민족 자결은 세계 평화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민족 자결주의가 성립되지 못하면 아무리 국제연맹을 조직하여 평화를 보장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숲으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민족 자결이 이룩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싸움이 잇따라 일어나 전쟁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세계 책임을 조선민족이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조선민족의 독립자결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이요. 또한 동양 평화에 대해서도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을 합병한 것은 조선 자체의 이익을 위함이 아니라 조선민족을 몰아내고 일본 민족을 이식코자 한 때문이요. 나아가 만주와 몽골을 탐내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대륙까지 꿈꾸는 까닭이다. 이 같은 일본의 야심은 누구도 다 아는 사실이다. 중국을 경영하려면 조선을 버리고 달리 그 길이 없다. 그러므로 침략 정책상 조선을 유일한 생명선으로 삼는 것이니 조선의 독립은 곧 동양의 평화가 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을 감히 침해하지 못할 것이다. 조선 총독 정책에 대하여 조선을 합병한 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시정 방침은 무력 압박이라는 넉자로 충분히 대표된다. 전후의 총독 즉 데라우치와 하세가와로 말하면 정치적 학식이 없는 한낱 군인에 지나지 않아 조선의 총독 정치는 한마디로 말해 헌병 정치였다. 환원하면 군력 정치요 총포 정치로서
군인의 특징을 발휘하여 군력 정치를 행함에는 유감이 없었다. 그러므로 조선인은 헌병이 쓴 모자에 그림자만 보아도 독사나 맹호를 본 것처럼 피하였으며 무슨 일이나 총독 정치에 접할 때마다 자연히 5천년 역사의 조국을 회상하며 2천만 민족의 자유를 기원하면서 사람이 안 보는 곳에서 피와 눈물을 흘렸던 것이다. 이것이 곧 합방 후 10년에 걸친 2천만 조선민족의 생활이었다. 진실로 일본인이 인간의 마음을 가졌다면 이 같은 일을 행하고도 꿈에서나마 편안할 것인가. 또한 종교와 교육은 인류 생활에 있어 특별히 중요한 일로서 어느 나라도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없거늘 조선에 대해서만은 유독 종교령을 발표하여 신앙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다. 교육으로 말하더라도 정신교육이 없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과학과 교과서도 크게 보아 일본말 책에 지나지 않는다. 그 밖에 모든 일에 대한 학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또 그럴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조선인은 이 같은 학정 아래 노예가 되고 소와 말이 되면서도 10년 동안 조그마한 반발도 일으키지 않고 그저 순종할 뿐이었다. 이는 주위의 압력으로 반항이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으나 그보다는 총독 정치를 중요시하여 반항을 일으키려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총독 정치 이상으로 합병이란 근본 문제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다시 말하면 언제라도 합방을 깨뜨리고 조선 자존을 꾀하려는 것이 2천만 민족의 머리에 박힌 불멸의 정신이었다. 그러므로 총독 정치가 아무리 극악해도 여기에 보복을 가할 이유가 없고 아무리 완전한 정치를 한다 해도 감사의 뜻을 나타낼 까닭이 없어 결국 총독 정치는 지역적 문제로 취급했던 까닭이다. 조선 독립의 자신. 이번에 조선 독립은 국가를 창설함이 아니라 한때 치욕을 겪었던 고유의 독립국이 다시 복구되는 독립이다. 그러므로 독립의 요소 즉 토지, 국민, 정치와 조선 자체에 대해서는 만사가 고비되어 있어 다시 말할 필요가 없겠다. 그리고 각국의 승인에 대해서는 원래 조선과 각국의 국제적 교류는 친선을 유지하여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바다. 더욱이 개론에서 말한 것과 같이 지금의 정의, 평화, 민족, 자결의 시대인즉 조선 독립을 그들이 즐겨 바랄 뿐 아니라 원조조차 아끼지 않을 것이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승인 여부뿐이다. 그러나 일본도 승인을 꺼리지 않을 줄로 믿는다. 무릇 인류의 사상은 시대에 따라 변천되는 것으로서 사상의 변천에 따라 사실의 변천이 있음은 물론이다. 또한 사람은 실리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도 존중하는 것이다. 침략주의 즉 공리주의 시대에 있어서는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 물론 실리를 위하는 길이었지만 평화 즉 도덕주의 시대에는 민족 자결을 찬동하여 작고 약한 나라를 원조하는 것이 국위를 선양하는 명예가 되며 동시에 하늘의 혜택을 받는 길이 되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침략주의를 여전히 계속하여 조선의 독립을 부인하면 이는 동양 또는 세계 평화를 교란하는 일로서 아마도 미일, 중일 전쟁을 위시하여 세계 연합전쟁을 유발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되면 일본에 가담한 자는 영국, 일본 동맹관계뿐만 아니라 영영 문제로 정도가 될런지도 의문이니 어찌 실패를 면할 것인가. 제2의 독일이 될 뿐으로 일본의 무력이 독일에 비하여 크게 부족됨은 일본인 자신도 수긍하리라. 그러므로 지금의 대세를 역행치 못할 것은 명백하지 아니한가. 또한 일본이 조선민족을 몰아내고 일본민족을 이식하려는 몽상적인 식민정책도 절대 불가능하다. 중국에 대한 경영도 중국 자체의 반항뿐 아니라 각국에서도 긍정할 까닭이 전혀 없으니 식민정책으로나 조선을 중국 경영의 징검다리로 이용하려는 정책은 모두 수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무엇이 아까워 조선의 독립 승인을 거절할 것인가? 일본이 넓은 도량으로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일본인이 구두선처럼 외는 중일 친선을 진정 발휘하면 동양 평화의 맹주를 일본 아닌 누구에게서 찾겠는가? 그리하면 20세기 초도 세계적으로 1000만 년 미래의 평화스러운 행복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천사국이 서반구의 미국과 동반구의 일본이
되게 일본이 있게 되니 이 안이 영예겠는가? 동양인의 얼굴을 빛냄이 과연 얼마나 크겠는가? 또한 일본이 조선의 독립을 앞장서서 승인하면 조선은 일본인에 대하여 가졌던 합방의 원한을 잊고 깊은 감사를 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조선의 문명이 일본에 미치지 못함은 사실인즉 독립한 후 문명을 수입하려면 일본을 외면하고는 달리 길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양 문명을 직수입하는 것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길이 멀고 내왕이 불편하며 언어 문자나 경제상 곤란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일본으로 말하면 부산 해협이 불과 10여 시간의 항로요. 조선인 가운데 일본말과 글을 깨우친 자가 많으므로 문명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라 하겠다. 그러면 두 나라의 친서는 실로 악교나 칠같이 긴밀할 것이니 동양 평화를 위해 얼마나 좋은 복이 되겠는가. 일본인은 결코 세계 대세에 반하여 스스로 손해를 초래할 침략주의를 계속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고 동양 평화의 맹주가 되기 위해 우선 조선의 독립을 앞장서서 승인하리라 믿는다.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1,000원씩 기부하는 대리운전 88 대리운전 061-681-8888 팔팔하게 달려요. 88 대리운전 061-681-8888 이어서 단재 신채호 선생이 쓴 조선혁명선언서를 우리말로 이렇게 해설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본 선언서는 1923년 1월 단재 신채호 선생이 의열단의 요청을 받아 집필한 의열단 선언문이다. 의열단은 독립운동의 방법론에서 가장 격렬한 무력혁명의 방법을 고수한 단체이다. 혁명수단으로 우리 생존의 적인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곧 우리의 정당한 수단이라고 선언한다. 동시에 일본과 타협하는 자, 곧 내정독립, 자치 참정권론자나 강도정치 하에서 기생하려는 문화운동자나 다 우리의 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외교론자, 준비주의자들을 배격하며 민중 직접 혁명을 선언한다. 강도 일본을 몰아내자면 혁명으로서 할 뿐이니 혁명이 아니고는 길이 없다는 것이다. 1. 강도 정치의 실태와 혁명의 정당성. 강도 일본이 우리의 국호를 없애고 정권을 빼앗으며 생존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박탈하였으니 경제의 생명인 산림, 강산, 철도, 강산, 어장, 공업, 원료 등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칼로 베고 도끼로 끊어버렸으며 가혹한 세금은 가옥세, 인구세, 가축세, 백일세, 지방세, 주초세, 비료세, 종자세, 영업세, 청결세, 소득세, 기타 잡세들을 날마다 신설하여 국민들의 피를 다 빨아가며 상업을 하는 이들은 일본의 제품을 조선에 매개하는 중개인이 되므로 점차적으로 일본에 눌려 시들어 버리며 대다수 농민들은 피땀으로 농사를 지으나 일본의 가혹한 공출에 가족들의 끼니거리도 남기지 못하여 짐승같이 살고 일본인들이 수없이 들어와 우리의 터전을 빼앗으니 동포들은 딸각발이 등살에 발 디딜 땅이 없어 산 넘고 물 건너 만주나 시베리아 황야로 쫓겨가서 굶어 죽는 귀신이나 떠도는 유랑귀신이 되는구나. 강도 일본이 헌병정치와 경찰정치를 강행하니 한민족은 한 발자국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언론, 출판, 결사, 집회 등 모든 자유를 박탈하니 원통하여 벙어리 냉가슴만 쓸어내리도다. 행복과 자유의 세계에서 눈뜬 소경이 되어 자녀들의 교육이 결국 국어는 일본어, 국문은 일본문을 가르치는 노예 양성소에 지나지 않으며 조선 역사를 왜곡시켜 단군을 모욕하여 스사노 오노미고도의 형제로 격화시키며 사만시대의 한강 이남을 일본 영지라니 한심하도다. 신문이나 잡지를 보노라면 강도 정치를 찬미하며 대부분 일본화된 노예적 문자뿐이며
똑똑한 청년이 생기면 압박해서 세상을 비관하는 타락자로 만들고, 그래도 안 되면 음모의 사건을 조작하여 감옥에 구류한 뒤 온몸을 얽어매고 목에 칼을 씌우고 발목에 착고를 채우고 인두로 지지고 채찍으로 때리고 전기로 고문하고 손톱과 발톱 밑에 밑을 바늘로 쑤시고 손과 발을 허공에 매달아 매고 콧구멍에 물을 붓고 성기에다가 심지를 박는 등 야만인 전제국의 형법에도 없는 가진 악행을 당하여 죽거나 요행이 살아도 종신불구의 폐인이 되는구나. 발명이나 창작의 본능은 생활고로 인하여 단절되며 전진하려는 용기는 압박으로 인하여 소멸되어 꼼짝도 못하고 각 방면의 노력이 압제와 구박으로 삼천리 강산이 하나의 큰 감옥이 되어 우리 민족은 사람으로서의 자각을 잃고 자동적인 본능도 마비되고 노예나 기계가 되어 강도 일본의 사용품이 되었도다. 강도 일본이 우리의 생명을 초계같이 여기어 을사보호조약 이후 각 지방에서 일어난 일본 군대의 폭행은 다 말할 수도 없으며 최근에 일어난 3.1운동 이후 수원, 부천, 국내 각 지방과 북간도, 서간도, 연해주 등 도처에서 한민족을 도륙하고 촌락을 방어하며 재산을 약탈하고 부녀자를 욕보이고 목을 자르고 산채로 매장하고 불에 태우고 시체를 토막치고 아동과 부녀자를 죽이고 부녀의 생식기를 파괴하는 등 모든 참혹한 만행으로 공포와 전율을 조성하여 우리 민족을 산송장으로 만들려 하는도다. 이상의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일본 강도 정치, 즉 다른 민족의 통치가 우리 조선민족 생존의 적임을 선언하며 우리의 혁명 수단은 강도 일본을 살벌함이 우리의 정당함 수단임을 선언하노라. 2.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운동의 반대 이유. 너희 중 누가 내정 독립이나 참정권이나 자치운동을 원하느냐? 너희들은 강도들이 조약에 쓰기를 동양평화, 한국독립, 한국보전 등을 써놓고 묵도 마르지 아니하여 삼천리 강토를 강탈한 역사를 잊었느냐? 조선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행복의 증진 등 저들의 달콤한 약속들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2천만의 생명을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던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3.1운동 이후 강도 일본이 우리 독립을 완화시키려고 송병준, 민원식 등 12명의 매국노를 시켜서 미친 이론을 불러일으키니 거기에 노라는 자는 맹인이 아니면 민족의 배반자이리라. 가령 강도 일본이 관대한 도량으로 우리의 요구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정 독립을 얻고 각종 이권을 찾지 못하면 조선민족은 한 가지로 굶어 죽는 귀신이 될 것 아닌가. 가령 우리가 참정권을 얻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혈액까지 빨아가는 강도국의 식민지 백성이 되어 노예의 처지에서 어찌 굶어 죽는 재난을 면할 소냐. 가령 자치를 얻는다 하더라도 강도적 침략국인 일본 제국에서 얻어진 자치라는 것이 결국에는 제국의 부속국이 되는지라 어찌 구구한 자치의 허명으로 민족의 생존이 유지되겠는가. 가령 강도 일본이 돌연히 부처나 보살이 되어 단숨에 총독부를 철폐하고 모든 이권을 다 돌려주고 내정이나 외교권을 우리의 자유에 맡기고 일본의 군대와 경찰을 철수하고 일본인 이주민을 다 철수하고 다만 종주권만 일본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치욕적인 기억이 소멸되지 않는 한 일본을 종주국으로 봉대할 수는 절대로 없노라. 일본 강도 정치하에서 문화운동을 부르는 자 누구이냐? 문화란 산업과 문물의 발달 등 사회 전반을 일컫는 말인데 경제약탈 제도 하에서 생존권이 위협받는 실정에 종족 보존이 힘든 상태인데 문화 발전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쇠망한 인도족이나 유태족도 문화가 있다고 하지만 유태족은 경제권이나 선조들의 종교적인 유업을 계속함이며 인도족은 광활한 토지와 허다한 인구와 고래로부터 자유 발달한 유산을 지키는 것이라. 어찌 모기같이 피를 빨며 늑대같이 골수를 깨무는 강도 일본에게 물린 조선에게서 문화 발전을 기대하는가. 검열과 압수와 가진 탄압 속에서 몇 개의 신문이나 잡지를 가지고 문화운동의 목탁으로 자유하며
강도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만한 언론이나 주장하며 그것을 문화발전 과정으로 본다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에게 불행인가 하노라. 이상의 이유에 근거하여 우리는 우리의 생존의적인 일본과 타협을 하려는 자, 내정 독립을 주장하거나 자치나 참정권을 주장하는 자나 강도 정치하에서 편히 살려는 자, 그리고 문화운동자도 역시 우리의 적임을 선언하노라. 3. 독립에 있어서 외교론, 준비론에 대한 반박. 강도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으니 첫째는 외교론이요 둘째는 준비론이라. 제1은 외교론에 매이지 말라. 2조 500년의 문약한 정치가 외교로서 국가를 지탱하려다가 마지막엔 유신당과 수호당이 각각 외국의 원조를 끌어들이니 위정자들이 하는 일이 외국군을 끌어다가 정적을 누르고 백성을 누르고 이 나라를 끌어다가 저 나라를 누르니 결국에는 외국의 힘에 의존하는 습성은 일반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밀반이라. 강도 일본은 갑오와 갑진의 양대 전란에서 수십만의 생명을 죽이고 수억만의 재산을 희생시키고 청나라와 러시아를 물리치고 조선을 강도적으로 침략하여 삼켜버렸는데 소위 외교론자들은 조국을 사랑한다 민족을 건진다 하면서 강도 같은 일본의 관리나 원수놈들에게 한 발의 칼이나 폭탄으로도 공격하지 못하고 문서들이나 외국 공간에 던지며 긴 글이나 일본 정부에 보내어 국가의 위기와 민족의 사화를 외국인 심지어 적국인의 처분으로 결정하기만 기다렸도다. 그러므로 을사조약이란 조선이 생긴 지 몇백 년 만에 기막힌 수모에도 조선민족의 분노 이의 표시가 할빈의 총격 사건, 종현의 칼, 유림 유생들의 의병 정도로 되고 말았도다.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는 용감한 자들에게는 수욕의 역사일 뿐이며 어진 사람에게는 상심의 역사가 될 뿐이다. 그러고도 나라가 망한 이후 해외로 나가는 모모 인사들의 사상이 무엇보다 외교를 주장하니 국내의 독립을 선동하는 방법도 미래의 일미전쟁이나 일로전쟁 등 기회에 대한 문장이 거의 다였으며 최근의 3.1운동 때에도 일반인들에게 평화회의나 국제연맹에 대한 지나친 기대심리를 만들어서 2천만 민중의 용감한 전진을 흐리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지 않는가. 제2는 준비론에 매이지 말라. 을사조약 당시에 세계 각국의 외교적 노력을 기했으나 넘어가는 국권을 붙잡지 못하고 정민연의 헤이금 일사도 독립회복의 복음을 안고 오지 못하매 이에 차차 외교론에 대하여 의문이 생기고 전쟁이 아니면 안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나 군인도 없고 무기도 없이 무엇으로 전쟁을 하겠는가? 유림 유생들은 전쟁에 이기고 지는 일을 따지지도 아니하고 의병을 모집하여 사냥꾼들로 구성된 포수대를 앞세워 한일 전쟁에 나섰지만 신문이나 읽으며 전 세상을 안다는 이들은 그러한 용기가 없도다. 그러면서 오늘날 일본과의 전쟁은 망발이다 하며 준비론을 내세우도다. 총, 돈, 대포, 장관, 병사까지 다 준비한 후에라야 일본과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독립전쟁의 준비론이라. 외국의 침략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으로 우리의 부족이 늘어나는데 이제 군사력의 증강만이 아니라 교육이나 산업도 발전한 후에 준비가 다 되면 일본과 전쟁을 하자 하는도다. 경술 이후 합병이 된 이래 여러 독립투사들이 만주벌판, 시베리아, 빙판, 미주, 하와이 국내외를 순회하며 부르짖던 준비는 결국에 불완전한 학교 몇 개와 실력도 없는 단체 몇 개뿐이 아니더냐. 그것은 준비론자들의 정성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들의 주장이 착오였기 때문이라. 강도 일본이 정치 경제를 압박하고 생산기관을 전부 빼앗아 먹고 살아가기도 불가능한데 무엇으로 준비하며 어떻게 준비하랴? 어떻게 산업을 발전시키며 얼마나 군인을 양성하며 양성한들 일본 전투력의 100분지 1도 안 되는데 일본과의 전쟁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는 잠꼬대가 될 뿐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외교론이나 준비론의 막연한 꿈 같은 생각을 버리고 민중 직접 혁명의 수단을 대한독립의 수단으로 선언하노라. 4. 민중 직접 혁명에 대한 주장.
한민족이 살 길은 일본을 몰아내는 일이요 일본을 몰아내는 일은 오직 혁명의 수단밖에 없음을 선언하는 바로다. 그러나 혁명에도 방법은 있으니 어느 방면부터 시작하겠는가? 구시대의 혁명이란 국가 안에서 계급 간의 혁명으로서 통치자에 대하여 인민은 노예가 되고 상류 지배층 특수 세력들을 전복하여 사회 변혁을 이루는 형태였도다. 이때 혁명은 인민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상전들의 싸움에 희생이나 되면서 누가 더 어질고 누가 더 난폭한가를,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가를 따라서 방향을 정할 뿐 직접 관계가 없었도다. 그리하여 지배군주를 처단하여 백성을 살리는 것이 혁명의 숭고한 이상이 되고 간단한 음식이나 한 병에 물을 들어 왕사를 영접하는 일이 혁명사의 미담으로 전해지도다. 오늘날의 혁명으로 말하면 민중의 자기를 위하여 하는 혁명인고로 민중 직접 혁명이라 하며 민중 직접 혁명은 그 숫자의 많고 적음이나 실력의 강약이나 전쟁 학상의 이론을 떠나서 돈도 없고 군사도 없는 민중으로서 100만의 대군과 억만의 재물을 가진 제왕을 타도하고 외국 군사도 몰아내나니 민중혁명의 첫걸음은 민중각오의 요구이니라. 민중각오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중은 신인이나 성인이나 영웅홍골에 있어서 민중을 각오하도록 지도하는 데서 각오하는 것이 아니요. 민중아 각오하자, 민중아 각오하라 하는 절규에 따라서 각오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민중이 민중을 위하여 모든 불평, 부자연, 불합리한 민중의 장애물들을 때려 부수는 일이 곧 민중을 가곡케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 다시 말하면 먼저 깨달은 민중이 민중 정체를 위하여 혁명적 선구자가 되는 일이 민중혁명의 첫 길이로다. 일반 민중의 허기진 배와 허름한 옷, 지친 옷, 일그러진 마음, 울부짖는 아내들, 울어대는 아이들, 짓누르는 세금들, 얽매이는 사체들, 행동의 부자유 등은 살려니 살 수 없고 죽으려니 죽을 수 없는 것. 분노의 계절이로다. 이러한 고통의 원흉인 강도정치의 구조를 격폐하고 그들의 시설물을 파괴하고 이러한 소식 온 천하에 널리 알려지며 모든 민중이 동정의 눈물을 뿌리고 각 사람이 굶어 죽는 것 외에 오히려 혁명이라는 살 길이 있음을 알아 용감한 이는 의분으로 일어서고 약한 자는 고통을 못 이겨 일어서며 모든 민중이 일어서서 계속적인 혁명의 길로 전진하면 이러한 혁명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결국에는 간사하고 교활한 강도 일본이 무너지고 쫓겨가는 날이 올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 민중이 강도 일본을 몰아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소생되려면 10만 양병이 하나의 폭탄만 못하며 억천장의 신문 잡지가 한 번의 폭동만 못하도다. 이미 일어난 민중혁명은 언덕 위에서 구르는 바위와 같아 목적에 다다를 때까지 계속 구르게 되리라. 역사적으로 되돌아보면 갑신정변은 특수세력이 특수세력과 싸우던 궁중의 일시적 활극이며 경술전후의 의병들은 충군 애국의 대의로 일어난 독서 단계의 사상이며 안중근과 이재명 등 열사들의 폭력적 행동이 열렬했지만 배후의 민중적 역량이 모자랐으며 3.1 만세운동은 민중들의 일치된 의기가 나타났으나 역시 폭력적인 중심이 없었도다. 이와 같이 민중과 폭력 중 어느 하나가 빠지면 아무리 굉장한 사건이라도 천둥이 치고 나면 끝나는 것과 같으니라. 조선 안에 강도 일본으로 인한 혁명의 이유가 산과 같이 쌓였으니 민중이 폭력혁명을 일으키고 독립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일본을 몰아내지 않으면 물러서지 않으리라는 구호를 가지고 계속 전진하며 목적을 관찰하고야 말 것이니 경찰의 칼이나 군대의 총이나 사악한 정치가의 수단으로도 막지 못하리라. 혁명의 기록은 자연히 처절하고 장렬한 승리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면 어두운 절망이요 앞으로 나아가면 광명한 활로이니 이제 우리는 위대한 승리를 바라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 폭력, 암살, 파괴, 폭동의 목적물을 대강 열거하건대 1. 조선 총독이나 각 공관 관리 2. 일본 천황이나 각 공관리 3. 정탐로와 매국노 4. 적의 일절 시설물
그리고 각 지방의 여러 부호나 명사들이 비록 혁명운동을 현저히 방해한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만일 언어나 행동으로 우리의 운동을 약화시키고 중상하는 자들은 우리의 폭력으로 갚아줄 것이니라. 일본인 이주민은 일본 강도 정치의 기계가 되어 조선 민주의 생존에 대한 위협의 선봉이 되므로 역시 우리의 폭력 혁명의 대상이니라. 5. 혁명은 파괴로부터 건설. 혁명의 길은 파괴로부터 시작할지니라. 그러나 파괴를 위한 파괴가 아니요 건설을 위한 파괴인고로 건설에 대안이 없다면 파괴의 명분도 없고 또한 파괴를 모른다면 동시에 건설도 모르리라. 건설의 파괴는 형식상의 구별이 있을 뿐 그 내면으로는 파괴가 곧 건설이니 우리가 일본 세력을 파괴하려는 것은 첫째로 민족 통치를 파괴하는 것이라. 그 이유는 조선이란 허울 위에 일본이 실제적인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일본의 통치하에서의 조선은 그 고유한 통치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형식상의 통치를 파괴하는 것이라. 둘째, 특권계급을 파괴해야 하리라. 그 이유는 조선민중 위에 총독이니 무엇이니 하는 강도국의 특권계급이 압박하여 있으니 특권계급의 압박 밑에 신음하는 조선민중은 자유적 조선민중이라 할 수 없으며 자유적 조선민중을 회복하기 위하여는 특권계급을 타파해야 하리라. 셋째로 약탈경제제도를 파괴해야 하리라. 그 이유는 약탈경제제도 하에의 경제는 민중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민중을 잡아먹는 강도들의 부를 위한 제도이니 민중생활을 발전시키려면 현행 약탈경제제도를 파괴해야 하리라. 넷째로 사회적인 불평등을 파괴해야 하리라. 그 이유는 사회구조가 약자 위에 강자가 있고 천민과 귀족이 있어 모든 불평등 사회에서 피차 약탈과 견제 그리고 질투와 시기가 있게 되므로 처음에는 소수의 행복을 위하여 다수가 희생하고 그 후로는 또 소수끼리의 다툼으로 민중 전체의 행복이 결국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므로 민중 전체의 행복을 성취하기 위하여는 사회적인 불평등을 파괴해야 하리라. 다섯째로 노예적인 문화사상을 파괴해야 하리라. 그 이유는 유래하던 문화사상의 종교, 윤리, 문화, 미술, 풍속, 습관 중 그 어느 것 하나 강도 일본을 위한 것이 아닌 게 있더냐.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강자의 오락에 공급하던 도구가 아니던가. 일반 민중을 노예하던 마취제가 아니던가. 소수계급은 강자로 다수민중은 오히려 약자로 되어 불의의 압제에 한가하지 못하는 것은 노예적 문화사상의 영향이라. 만일 민중적 문화를 지창하여 노예 문화의 사슬을 끊지 못하면 일반 민중은 권리를 스스로 빼앗기고 자유 향상의 자율적인 문화가 사라지고 반복되는 노예 문화의 지배를 받으리라. 그러므로 민중 문화의 재창을 위하여는 노예적 문화를 파괴해야 하리라. 다시 말하면 고유한 조선, 자유로운 조선 민중, 민중주도의 경제, 민중주도적 사회, 민중주도의 문화를 통하여 조선을 건설하려면 일본 통치의 약탈제도, 불평등사회 노예적 문화 사상의 현상을 파괴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파괴의 정신은 곧 건설적 정신이라. 나아갈 때의 파괴의 검이요 들어올 때엔 건설의 기치가 되리라. 파괴할 기백이 없이 막연히 건설의 꿈만 꾼다면 500년이 지나도 혁명의 꿈은 못 꾸리라. 그러므로 파괴와 건설이 하나일진데 민중적 파괴는 반드시 민중적 건설이 따름을 알면 현재 조선 민중에 나아갈 길은 오직 민중적 폭력혁명으로 새로운 조선 건설의 장애물인 강도 일본의 세력을 몰아내고 전체 조선 민중과 강도 일본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망해야 할 운명의 외나무다리에 이르렀도다. 우리 2천만 민중은 하나 되어 폭력 파괴의 길로 전진할지라. 민중은 우리 혁명의 사령부요.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요. 우리는 민중 속에서 민중과 더불어 손을 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모든 제도를 개조하여 인간이 인간을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가 사회를 억압하지 못하는 이상적인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단기 4256년 1월 의열단의 이름으로 발표된
단재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 선언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꿈꾸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엿볼 수 있는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한번 좀 음미해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